9살 인생. 사랑이란 귀찮은 것. 우리미는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토끼장에서 싸운 다음부터 우리미는 나와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다. 나 또한 우리미를 본 척 만척했다. 상을 받은 뒤끝이어서 허세까지 섞어 그랬던 것 같다. 우리미는 내가 상을 받았다는 사실에 몹시 약올라 하는 눈치였다. 그럴수록 나는 그 아이한테 더욱 쌀쌀맞게 굴었다. 언젠가 점심시간에 우르미가 토끼장 곁으로 미적미적 다가오는 걸 보고 나는 찬바람이 쌩 날 정도로 쌀쌀맞게 지나쳐 버린 적도 있었다. 내가 아이들과 웃고 떠들다가 문득 우리미 쪽을 바라보면 그 아이는 슬픈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눈길이 마주치면 너 따위한텐 관심도 없어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획 돌려버리는 거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더욱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다. 어느 날 우리미는 무슨 과제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과 함께 교단 앞에 불려나가게 되었다. 우리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 아이는 자신이 매를 맞기 위해 불려나온 보잘것없는 아이들 무리에 끼었다는 사실에 몹시 자존심 상해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자상함이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월급 기계한테 9살짜리 여자아이의 자존심까지 보살펴 달라고 요구한다면 그건 지나친 요구가 될 것이다. 이 불성실한 월급 기계의 자상함을 바라느니 차라리 악어 가죽에 털이 나기를 바라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는 마치 얼마만큼의 강도와 얼마만큼의 간격으로 몇 대씩 때리라는 명령이 입력된 기계처럼 규칙적이고 무표정하게 아이들의 손바닥을 찰싹찰싹 때려 나갔다. 그가 아이들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는 종종 솜틀집에 손 부풀리는 기계가 생각났다. 그 솜틀 기계는 매우 규칙적으로 찰칵찰칵 찰칵찰칵 솜을 두들겨 부풀렸는데 이 월급 기계 또한 기계보다 더 규칙적인 솜씨로 찰싹찰싹 찰싹찰싹 아이들의 손바닥을 때려 나갔던 것이다. 마침내 우리미가 맞을 차례가 되었다. 나는 그때 아예 고개를 돌려 그 아이가 맞는 꼴을 보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불쌍하게도 우리는 눈길이 딱 마주쳐 버렸다. 더욱 불행하게도 그때 내가 입가에는 웃음기가 머물러 있었다. 그건 우연한 시간 일치일 뿐이지 맹세코 우리미를 비웃는 건 아니었다. 나는 도리어 우리미를 때리는 월급 기계를 향해 속으로 갖은 저주를 다 퍼붓고 있던 참이었다. 하필 그때 뒷자리에 앉은 녀석이 내게 간지럼을 먹였고 바로 그 순간 우리미와 눈길이 딱 마주쳤던 것이다. 아, 시간은 때때로 우리에게 얼마나 짓궂은 장난을 잘 치던가. 더구나 자존심의 끈을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장난이 얼마나 쉽사리 먹혀들던가. 우리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고 도끼 어린 눈으로 파르르 나를 쏘아보았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자리로 돌아온 우리미는 책상에 엎드려 서럽게 엉엉 울음을 놓았으나 내가 그건 오해이다 하소연할 입장은 전혀 못 되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이들 세계에서는 사내 아이가 여자아이를 위로해주는 일은 매우 수치스럽고 체면 깎이는 일이며 아이들의 얼레리 꼴레리를 버텨낼 신통한 재간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날 하루를 온통 안절부절 못하며 보내야만 했다. 우리미는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몹시 걱정이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우리미한테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내 자신에 툴툴 짜증이 나기도 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 내가 뭐 때문에 그 아이의 신경질을 다 받아줘야 하지. 다른 계집아이들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지. 나는 구태여 우리미를 보통의 계집아이들과 똑같이 취급하려 했었지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우리미가 결석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더러 겁까지 나기도 했다. 불성실한 월급 기계는 우리미의 결석 이유에 대해 입도 번긋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가 먼저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우리미가 결석한 일주일 내내 무심한 월급 기계를 속으로 저주하며 끙끙 앓아야 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우리미는 여자아이잖아. 그 아이가 아무리 화를 내도 내가 꾹 참아야 했어. 그 아이한테 그토록 쌀쌀맞게 굴 필요가 없었는데. 나는 몹시 가슴이 아팠다. 유리 누나는 내 고민을 제법 진지하게 들어주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다. 너 우리미를 좋아하는구나? 아,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얼굴까지 붉히며 부인했다. 아이들 세계에서는 사내아이가 여자아이를 좋아한다는 것은 욕지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어느 동네 담벼락에 철수는 순이를 좋아한다 하는 낙서를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수는 부끄러움도 모르는 바보 얼간이다 라는 뜻으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으리라. 어째서 그런지 몰라도 이성의 친구를 좋아하는 건 매우 해괴하고 망측한 일이라고 아이들은 배워왔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다면 너는 어째서 그 아이를 걱정하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한 거예요. 나는 우물쭈물했다. 넌 그럼 다른 아이가 결석을 해도 그렇게 궁금해하니? 천만에 만일 장우림이 아닌 오금복이었다면 나는 그 아이가 100년 동안 결석을 한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리라. 하지만 결석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오금복이 아닌 장우림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도 가슴이 아픈 것이다. 너도 참. 윤희 누나는 살포시 웃었다.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부끄러운 일은 아니어도 몹시 귀찮은 일임이 틀림없어요. 윤희 누나는 잠시 뭔가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야. 누구를 좋아한다는 건 몹시 귀찮은 일이지. 공연한 참견쟁이가 되고 남의 인생 때문에 속상해하곤 하지. 그러면 내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 맞아요. 엉망진창이 돼요. 참 이상한 일이야. 뭔가 아쉽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하면 더욱 아쉬워지게 되거든. 그래서 때때로 악당이 되어버리지. 공연히 트집을 잡고 공연히 화를 내고. 정말 그래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아무리 좋아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다는 사실이야.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속만 부글부글 끓이다가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 맞아요. 난 결코 우리미가 맞는 걸 비웃은 게 아닌데. 그건 하늘에 맹세할 수도 있어요. 사랑을 하면 기대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아쉬운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공연한 투정도 부리는 건데 상대방은 결코 그걸 이해하려 들지 않아. 단지 못된 성과를 가졌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누나의 마음 저도 이해해요. 윤희 누나는 한숨을 포 내쉬었다.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너는 그렇게 쉽게 이해하는데 어째서 그 사람을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할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아니야, 아니야. 얘기는 지긋지긋하게 많이 하지.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 그래서 서로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말일수록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돼요. 말과 마음은 전혀 딴판일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그럴까? 하지만 당장 속이 상한 걸 어떡하니? 너그러워져야 해요. 그래야 이해하게 돼요. 맞아. 나는 너무 너그럽지 못했어.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윤희 누나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빽 질렀다. 야!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상담을 하고 있는 거냐? 겨우 9살짜리 주제에 뭘 한다고? 나 참 기가 막혀서. 아휴, 이걸 그냥. 말괄량이는 잔뜩 눈을 흘기며 투덜투덜 거리더니 내 머리를 콩 쥐어박았다. 나는 그저 내 얘기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언제 어디서건 9살짜리의 진지한 고민은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다.